먼저 인사를 좀 들어야겠죠. 오늘 이렇게 기주봉 배우전이라는 이름으로 이 어마어마한 이름 앞에 선 배우는 과연 어떤 느낌일까 너무 궁금한데 곧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관객분들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오늘 시간과 공간의 어떤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뭐 할 말 갑자기 없네. 네, 지금 뭐 먼저 인사만 하신 것만으로 예, 배우 네. 기주봉인데 제가 그냥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오랜 세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쯤은 한 번쯤 이렇게 내가 배우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한 그 뒤돌아봄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시기에 이런 자리를 또 만들어 주신 분들과 성북구 이런 저는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내게 따르는 모든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감당해 보겠습니다. 네, 약간 선서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선서. 네, 선서를 하셨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약간 바닥 색깔이랑 똑같게 주인공답게 네, 파란색으로 입고 오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분들께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조금 긴장이 풀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옆에 기도영 배우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주봉 배우님의 딸 기도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어. 선생님도 지금 선서를 하셨으니까. 일단 뭐 각오 뭐라고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뭔가 아빠를 위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갈 생각입니다. 네, 훈훈합니다. 그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서로 이렇게 뭐 마음은 있지만 친데레처럼 서로 표현을 못하더니 오늘은 마음껏 표현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박은성 PD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농구에서 프로듀싱을 맡은 박은성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대타로 오는 거였거든요. 누구 대타요? 오늘 박근영 감독이 못 오실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하시네요, 박근영 감독님. 네. 그래갖고 대타로 오는 줄 알았는데 감독님도 참석하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대타지만 이렇게 역사적인 날에 네. 함께 무대에 설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리고 또 이 많은 이 영화 경험 중에 또 저희 영화를 틀 수 있게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관계부전 포함해서 오늘 관객분들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왜 안 오시려고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먼 곳 연출한 박근영이라고 합니다. 네. 원래 그 강릉에 일이 항상 있어가지고 네. 이게 겹쳤었어요. 원래 시간이. 양떼들 보러. 네? 양떼 보러.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정 좀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PD님을 게타로 일단 세워놓은 상태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영화 이제 개봉했을 때랑 그 전에 이제 상영하고 이렇게 있을 때 영화 상영하는 동안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뒤에 대기실에 이렇게 있거나 했을 때 오늘 거의 기영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상기된 뭔가 이렇게 좀 신이 난 모습을 되게 처음 오늘이 거의 가장 가장 상기되셨던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두근두근했어요. 오늘 예.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아까 옆에서 무슨 말을 해야 이 말을 해야 할까 하는데 딴 얘기가 막 생각나니까 점점 이 얘기가 많겠구나 그렇게 생각나. 그래서 이렇게 긴장도 하시고 막 뭔가 이렇게 들떠 계시고 하는 모습 오늘 거의 처음 봐서 되게 저도 기분이 좋고 재밌습니다. 영화 촬영하실 때도 아니면 캐스팅 되셨을 때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군요. 원래 항상 이렇게 뭐랄까 세상에서 제일 느긋한, 세상에서 제일 여유로운 네. 분이셨는데 오늘따라 유독 이렇게 계속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입꼬리가 귀에 걸리시고 약간 이 느낌이어서 네. 제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먹고 아니, 싶어요. 네, 맞아요. 사실 마스크 벗고 하는 게 제일 장땡인데. 이렇게 둘러 앉아서 얘기해. 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뭐 현장에서 늦으시고 이런 분은 아니시긴 한데 네. 오늘 9시 행사인데 5시 반에 오셨거든요. 아니 기동용 배우님이 증언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모습은 정말 특별한 모습이신가요? 네, 일단 엄청 상기돼 있으신 것도 맞고 그러니까 사실 마스크를 벗으면 엄청 얼굴이 그러실 것 같아요. 벗고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리고 원래 이 배우전이 원래 작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그렇죠.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약간 대기 상태. 아 정말 하면 좋겠다. 이게 진짜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네. 했을 이런 자리였고, 그리고 또 이게 어쨌든 이렇게 결국에는 열리게 된 자리여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조금 그 기다리시는 동안 되게 네. 애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뭐 5시 반이라고 하니까 진짜 그 설레임이 어느 정도인지 왜 미리 기주봉 배우전을 안 하셔서 이렇게 애틋하게 만드셨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제 지금부터 더 많은 작품과 더 많은 또 기획전 같은 것들이 열리는 오늘이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먼 곳을 비롯해서 이번에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 그리고 69세 강변 호텔 이렇게 장편은 4편이 상영이 되고 또 단편은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자 꽃피는 철길 낙과 이 작품들 선생님의 연기를 볼 수 있는 좋은 연기를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서울과 부산 그리고 또 이렇게 광주에서 열려요. 거의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배우전을 열면서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많은 작품들 중에 사실 출연자가 120편이 넘으세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장편, 단편 합쳐서 8편 정도가 이렇게 배우전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으신 것 같은지 이번 작품들이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작품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앞으로만 계속 온 것 같아요. 그냥 다 달려만 온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든 여건상 시기에 때가 잘 맞아서 나를 돌이켜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멈춤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세계가 열리기를 바라면서 뭔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물론 지금 여기서 하는 모든 작품이 한 5, 6년 사이에 다 이루어진 작품들이에요. 그 전에 몇십 년은 또 따로 얘기할 게 있어서 요번에 이 기획을 한 친구가 지금의 나, 요즘의 나를 그렇죠. 이렇게 네네.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을 선정해서 참 좋았고 네네.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과거서부터 옛날 것부터 꺼내자면 한없이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다 하기는 너무 길고 이게 요즘 작품으로 해서 변화된 나의 조금 그런 것 좀 네. 돌아보는 시간. 네. 정리를 하자면 이번 기획전만으로는 아쉽다. 이제 그 각 시기별로 해야 되는데
가장 최근부터 우리가 이제 붙어 나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지금 구성한 기획전의 작품들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작품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좀 어려운 시기잖아요. 근데 누군가 좀 기대고 싶고 좋은 말 들었을 때 그 가슴에 품고 싶은 말을 해주는 어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몇 년 전에 그 로버트 드니로가 나왔던 그 인턴의 어른을 우리가 되게 막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막 하면서 되게 이렇게 열광했었잖아요. 이 없는 이상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제가 한국 배우 중에는 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주범 배우님이 하시면 되게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하시는 역할들을 보면 되게 나이 든 인턴인데 젊은 어떻게 보면 CEO한테 그런 지혜를 주는 그런 인물인 거죠. 네, 그래서 전에 이제 그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 그 작품을 할 때 같이 이제 연기했던 전여빈 배우가 선생님이 그렇게 좋은 말씀을 현장에서도 많이 들려주신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들으면은 너무 뻔한 말이다 싶은데 이상하게 선생님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들으면은 그게 되게 킵해두고 싶은 그런 말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평소의 모습들이 이 작품 안에서 저는 이제 충분히 발현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박근영 감독님한테 먼저 이제 이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먼 곳에 이 인물을 구성을 하시면서 이 역할에 많은 분들을 생각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기주봉 배우님이셔야 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편견이 없는 인물? 그 세대에서 아니면 그 마을에서 가장 편견이 없는 어떤 역할을 해줄 인물이 필요했겠죠. 그런 배우가 위화감이 없는 배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캐스팅을 하게 되셨는지. 그 영화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처음 준비를 할 때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때 이제 강기루 배우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 쓰기 시작한 단계에서부터 같이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때 이제 이 중만 역할에 대해서 이제 역할만 있고 이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뭐 위화감이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기정 선생님이 떠올랐고 너무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체할 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캐스팅 이제 제안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때 같이 기획했던 장우진 감독이랑 같이 이제 처음 만나러 내려갈 때 너무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대체가 없었어요. 이제 대체 혹시라도 배우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시면 안 하신다고 하면 어떡하지? 다른 분은 아예 떠오르지가 않는데 라는 생각이 일단 가장 크게 들었어서 그것도 선생님 이런 마음으로 오신지 아셨어요? 아니 나는 더 저가 저 선생님 보고 썼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떠올려서 그걸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쓴 거였죠. 처음에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대사를 쓸 때도 이제 기정 선생님의 음성과 기정 선생님이라면 이런 워딩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대사를 쓰고 약간 그렇게 했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만나 뵀을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선생님은 생각하고 썼다고. 만나자마자 같이 그때 소주 먹었던 것 같아요. 소주 먹으면서 이제 또 이야기가. 아니 그렇게 저거 하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또 어린 시절에 목장을 하셨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것보다 필연이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며칠 전 시내 21을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거기 내가 그 어릴 때 성북구 산동네에서 목장을 했다. 그 풀뜯기로 매일 다녔다. 네. 양들 사냥이라는 염소 같은. 그런데 오늘 저 신의 21을 처음 읽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소들을 몰고 다녔다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아 양인데. 양이 저 염소. 염소. 젖자는 염소인데 네. 사냥이라고 했어요 그때. 근데 그걸 소 몰고 이거 내가 말을 잘못했나? 난 어떻게 알아두셨는지 그런 신의 21을 보니까 내가 그런 과거가 있네. 소를 몰고 다녔. 염소가 소가 돼버렸네. 염소가 네. 소가 돼. 여기서 명확하게 네, 사냥이었다고 합니다. 사냥의 젖을 짜셨고 그 네. 기술을 지금 그 왜,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지금의 정말 먼 곳에 양떼들과 교감하는 어떤 네. 그거하고 연관돼서 내가 목장이라 그랬어. 예. 작품하고 예. 작품하고 연장 선상에서 그러실 수도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쓴 모양인데. 예. 그러니까 참 언론도 참 어떻게 보면 무슨 이거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가 나옵니다. 네, 언론에 대한 어떤 그 네, 가열찬 꾸짖음과 함께 아니 고마워요 그 기자님한테 고마워요. 해주셨어요. 네, 네, 유일무이한 어떤 이제 그 배우로 캐스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선생님의 그 모습, 평소의 모습, 감독님이 생각하셨던 모습을 담으려고 하셨을 것 같고 이제 그 말투 이런 것들도 생각하셔서 시나리오를 썼기 때문에 아마 이제 딸 역할도 그러면은 기동 배우님이 자연스럽게 따라온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만나뵌 자리에서 얘기를 진짜 많이 나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 얘기부터 해서 이제 영화가 막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배우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이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고민들도 다 나누고 그런 얘기들을 나눴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문경 역할을 또 어떻게 할지 좀 진짜 이제 고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내 딸이 배우다. 네. 그리고 이걸 어디서 얘기한 적도 없고 같이 그쵸, 작업을 한 네. 적도 없는데 네. 이 작품에서는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도영 씨를 아직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도영 씨랑 따로 이제 만나게 되었고, 예, 그러고서 이제 도영 씨를 이제 보고서 되게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녀지간인데 되게 다른데 또 되게 닮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묘하게. 그러니까 도영 씨 일단 되게 하얗고 키도 크시고 뭔가 너무 그런데 메모. 아니 그러니까 일단 첫인상이 딱 그랬던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자꾸 기존 선생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뭐랄까 이 수줍음 약간 네. 이런 것도 그렇고 뭔가 이 네. 분위기에서 기존 선생님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묘하다 이 느낌이. 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이렇게 한 앵글에 담기면 정말 되게 이거는 네, 사건이다. 되게 재밌겠다. 네, 네. 그 자체로도 되게 보여지는 것 자체로도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 두 분의 연기를 보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같이 이제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획기적인 캐스팅이고 저는 사실은 이 영화 처음 이제 전주영화제에서 볼 때 몰랐어요. 두 분의 관계를 몰랐고 이 같이 이제 그 붙는 장면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도영 배우님은 사실 이제 그 연기 경력이 선생님보다 훨씬 이제 그 저한테도 잘 이렇게 이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됐던 배우였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를 한다 했는데 그 자연스러움에는 진짜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면 하는데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영 배우님께 그 전에 왜 기주봉 배우님의 딸이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왜 혹시 배우님께서 좀 압력을 이제 아니면 스스로 나는 이제 그 아버지와는 다른 좀 약간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활동할 거야 이런 게 있으셨는지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사실 성격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네. 저도 뭔가 그 스스로 뭐든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아빠도 그래도 아빠니까 좀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이렇게 툭 얘기하신 적은 있어요. 뭐 어디 이렇게 얘기 이런 거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할게 이렇게 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항상 그냥 각자의 삶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도 할 말. 네네. 네.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딸이 여기 성신여대 영상 연기과 나왔는데 여기 성북구에 근데 그 약간 성격과 있잖아요. 자랑할 만한 영화인 패밀리네요, 진짜. 뭐냐면은 연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얘기 먼저 잠깐 드릴게요. 네. 성신여대를 들어갔는데 떨어졌어. 근데 떨어졌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들어갈 때 내가 아는 지인이 거기 학과장을 하고 있었어요. 학과장.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누군가. 그래서 재수해가지고 두 번째 또 학교를 갔는데 또 얘기할까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니 두 번째는 됐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감독이 처음 왔을 때 내가 그 얘기 틀림없이 했어. 내 딸이 배우지만은 네. 배우지만은 내가 내 딸이라고 하자 그러는 거 아니다. 객관적으로 진짜 그 역할에 그 캐릭터에 맞는 사람인지를 염두에 두되 친딸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저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지금 하신 얘기 다 하시셨어요. 그쵸, 네. 그쵸. 네. 그 객관적으로 봐라. 성신여대를 썼는데 떨어졌다. 2번 떨어진가요? 떨어졌다. 그래서 거기 학장이 내 그 그러니까 친구인데 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다. 이 얘기를 처음 만나서 다 해주셨고 그래서 내 딸이 내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한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 어디에서 얘기를 안 했다. 근데 이거는 뭐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지. 그것도 기억이 납니다. 네. 저 도영이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한테도 그래서 그냥 한번 그냥 만나나 보라고 그냥 네. 그렇게 말씀하셨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됐죠.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지 말라는 말까지 다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발설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시네요. 네. 근데 사실 알려지시기로는 저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형님이 연극 연출가 기국선님 너무 이제 일가를 이루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배우 그러니까 연출 이런 이 아티스트의 집안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아버지의 활동상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희 알려져 있기로는 저도 이제 이 독립영화에 활발히 출연하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역할만 하셨어요. 대부분이 이제 그 조폭을 기르는 그쵸 친구 이런 데서 보면은 막 이제 그 유호성 씨를 이제 그 어둠의 세계로 데리고 가는 근데 그런 세월이 길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기도영 배우님은 아버지를 어떻게 보셨을까? 어떤 이제 그 배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이 배우의 모습, 네. 곁에서 지켜본 배우의 모습을 한번 좀 들어볼게요. 사실 제가 어릴 때는 제가 볼 수 없는 영화에만 계속 나오면서 아 그러네. 제 나이 때문에 네, 네네. 네. 나는 나한테 말. 뭔 얘기했지? 어릴 때 이제 어떻게 보셨을까? 나는 근데 하실 말씀 우리 있으시죠? 아버지도 네. 사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글도 쓰고 연출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난 지금 네네. 그걸 내 아버지를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네. 거기까지 가죠. 네. 예. 네. 아니 형도 제가 연극을 하면서 우리 형도 연출을 하게 되고 나름대로 70년대 80년대는 그 어떤 진짜
모든 정형을 깬 문화적인 그런 태도도 사회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관객 모독이라는 모든 연극의 무대를 깨버리는 이런 게 있어. 그때 그런 가족이 한 분 계셔요. 제 형이 연극 연출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복고가 자랑하는 영화의 패밀리랑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감독님께 그 기주봉 배우님과 같이 작업하시면서 이제 그 기주봉 배우를 이제 하시기 전과 하시기 후에 또 이제 그 정의가 좀 달라진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조금은 이제 공고히 하게 된 정의도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 생각하는 기주봉 배우가 어떤 배우인지 한마디로 정리를 좀 들어볼까요? 한마디로요. 한마디로. 두 마디 하셔도 돼요. 가장 솔직하고 모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처음 만나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내가 무장해제되고 내가 많은 걸 털어놓게 되고 네. 또 그거를 듣고 뭐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되게 편안하고 솔직해서 약간 한없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이렇게 배우분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이렇게 그 연배 차이가 많이 나면 한없이 조심스러워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 그런 느낌이 얘기를 나눌수록 그게 없어져서 그런 느낌이 이제 가장 강렬했고 영화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도 계속 그런 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먼 것 작업 중에는 그때 이렇게 어떤 역할의 연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별히 뭔가 이렇게 그 주문을 드린 거나 한 건 없었어요. 그냥 같이 목장 산책하다가 한번 그 얘기만 한번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중만이 그 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네. 그래서 선배님이 이 영화의 산이라고 생각한다라고만 말씀드렸었고, 그렇게 하고 그 촬영에 들어갔고 그 영화 속의 모습이 담겼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에 이제 산 같은 분이었고 이제 한마디로 정했을 때는 모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박수를 산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박수를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배우님 이 산 같은 사람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네. 주봉이잖아요. 네. 아 그러네요. 봉우리가 있네요. 이름같이 살고 싶기도 하죠. 근데 제 기질상 뭐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제가 이걸 저 배우를 안 하고 딴 일을 했으면 뭔가 또 그 세계에 맞는 어떤 뭐를 하나 하긴 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배우의 세계가 내 이름하고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은. 네. 이름이 뭘 하셔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독특하긴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감독님이 산 같다고 하셨으니까 강원도 가면은 느껴지는 게 어디를 가도 산이 병풍처럼 이렇게 뭔가 감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정말 먼 거 보면서 기주봉 배우님의 그 중만역이 약간 병풍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각도에서도 어느 장면에서도 걸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인물들이 겪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마음속의 지진을 이 사람은 이미 좀 약간 보고 있다? 알고 있고 언젠가 그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 내가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관객한테 주려면 배우의 존재감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많이 화면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무슨 밥 먹는 장면에 다 깨알같이 나오고 블라인드에 이렇게 있어도 저쪽에서 그림자 실루엣으로도 나오고 너무 많은 장면에 나와 있어서 오늘 이렇게 감독님 대타로 나오신 PD님이 지금 약간 뭐 이렇게 X자 그린 것처럼 말씀 못 하고 계셨는데 현장에서 계속 같이 있으셨어야 됐을 텐데 어떤 모습의 배우였는지 네, 좀 그 증언을 듣도록 하죠. 네. 목 좀 풀고. 네. 우선 그 감독님이 되게 산 같다고 표현했는데 네네. 저는 조금 과하게 전 되게 형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형이요? 받았어요. 네. 제가 올해 탄생 40주년이어가지고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네. 진짜 현장에서 별로 안 나네요. 네. 네. 45살이시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어른 중에 제일 형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네네. 현장에서도 되게 권위의식도 전혀 없으시고 네. 그 우선 선배님은 그 저희 스태프들이랑도 어울리려고 되게 많이 하시는데 뭐 하나 이를래 예로 20대 친구들 같은 경우 선배님 너무 불편하잖아요. 선배님이랑 술 먹고 이런 게. 근데 이제 특히나 조금 나이가 있는 현장 스태프들은 사실 현장의 스태프이 그 저희 이제 할머니 역할로 나오신 분이 나이가 제일 많으셨고 네. 두 번째가 선배님이고 세 번째가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갭 차이가 2등과 3등이 꽤 나기 때문에 스태프들하고 이게 좀 조금 연배 있는 기사급들은 선배님이랑 술 먹으려고 하는데 20대 친구분들은 선배님이랑 술 먹자고 못 피하잖아요. 네. 그때마다 도영 씨가 와가지고 네. 아빠 들어가 이런 역할을 해주시긴 했는데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으로 1대1랑 술 먹어도 전혀 불편하시지 않은 어른이시고 네.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역할이나 스케줄 같은 것들도 사실 제 선배님이기 때문에 선배님 스케줄을 조금 더 고려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혹시 그러지 않을 때 먼저 얘기하면 제가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먼저 나오시고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서 현장에서 어리지만 절대 불편하시지 않은 배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배우가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많은 배우님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의 모습들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원칙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배우들한테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소통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시간 조율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배우의 연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진짜 인이 박히도록 활동을 하셨잖아요. 현장 활동을 어떤 그 루틴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철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우선 저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 관계에서 태도 같은 걸 보게 돼요. 뭔지 몰라도. 근데 그것이 또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원칙이라는 것도 없고 자연스러운 데에서 나오는 그런 뭐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니까 뭐 이렇게 어떤 정해놓고 뭐를 한다라는 건 내 철학에는 없는 것 같아요. 뭘 이렇다 이건 이렇다라고 정할 수 있는 게 배우적인 태도로서도 없는 것 같아요. PD님은 계속 나이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제가 몇 번째 나이인지 이런 얘기 하셨는데 혹시 선생님께서는 점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그런 물리적인 나이의 그런 갭 같은 거를 느끼시는지 이제 다른 작품 하실 때보다 최근에 이제 독립영화 많이 하시면서는 정말 이제 그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스태프들, 감독들, 배우들과 계속 작업하게 되면서 이제 좀 기대는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워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극복하시는지. 극복이라는 장난치를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가만히 있어. 뭐 어떤 사람하고도 얘기가 안 통할 말이 없잖아요. 네. 뭐 외계어를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내 진정한 어떤 뭐 이렇게 받아들임 그리고 또 얘기할 거 있으면 그건 기본적인 거 같아.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어색함이 없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뭔가 참 이렇게 만들려고 뭐 이렇게 저 하려면 좀 어색해지기도 하고 자연스러우면 자연스러워지고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있고 네. 예, 그런 태도가 배우들한테는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뭐 우울하다 그래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아 우울 그래 우울하자 그러고 있는 것 같고 네. 아마 어떤 그 젊은 창작자들이든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장해제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거리감은 다 사라지고 가장 서로에게 솔직한 상태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작업하셨던 다른 감독들이 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은 항상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 못할 어떤 말들이나 사연 같은 것도 선배님 앞에서 털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항상 들어주시고 그걸 또 들어주시고 그냥 막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하면 우울하자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거에서 오히려 더 위로를 항상 많이 받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저도 그때 처음 만난 자리에서 사실 캐스팅을 하러 간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네. 뭐 많은 얘기를 그날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그냥 얘기를 어느 순간 좀 나누다가 어느 순간 이제 영화 얘기는 안 하고 그 막 연애 상담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왔던 기억이 나서 그날 첫 만남 날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 같으시고 형 같으신 분이라는 네, 두 분 다 박씨시잖아요. 박씨 네, 네, 평가를 들어봤고요.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별로 안 하시네요. 오늘은 되게 특이하게.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올려주세요. 제가 지금 이제 그 다른 분 지금 먼저 올라오신 분 거는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주봉 배우님 배우전 축하드립니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푸근한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기주봉 배우님의 특유의 너그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 얘기를 그대로 관객분께서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함께 연기한 소감 느낌 궁금하다고 하셨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신 것들이 답변이 되었으리라 믿으면서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독립영화계는 왜 기주봉을 필요로 할까라는 생각에 있어서 그 기주봉 배우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모습들이 뭐 지금 기획전에도 나온 영화들을 통해서도 계속 좀 이제 조금씩 그 매력이 보여지고 아직은 좀 더 캐낼 게 좀 많다. 아직 좀 조금씩 보여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홍상수 감독님과의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뭐 박근영 감독님 또 69세 임선혜 감독님 또 이제 그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무 임대영 감독님 이런 작품들을 같이 감독님들이랑 하시면서 배우님에게 독립영화는 배우로서 어떤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소중함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언젠가 영화 독립영화 그 어떤 이런 자리에서 영화는 바다처럼 많은 넓고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말과 같이 지금 뭐에 대해서 네. 독립영화 작업이 배우님의 연기에 있어서 네. 네, 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정말로 창작적이고 창조적인 것이 독립영화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의 진정한 재원 앞으로 영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해야 할 사람들이 이 무대에 섰건 영화를 보던 관객들한테 어떤 좋은 영역의 문화를 같이 갈 수 있고 끌어올려 줄 수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는 독립영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한테 독립영화는
그 내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는 배우에서 좀 탈피해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와.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독립영화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 보는 동안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기주봉 배우님 배우전 축하드립니다. 정말 먼 곳에 출연하기로 결심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선생님께서 출연하게 되셨는지 이 역할에 대한 얘기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살고 어떻게 제가 하고 향수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인연이 운명처럼 닥칠지는 몰라도 전원에는 꼭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감독하고 그 작품 할 때부터 우리 나중에 전원에서 살자, 아파트에서 살지 말고 네. 네, 그런 얘기 공감대가 있고 또 그런 공감대가 나는 또 인간적인 다른 부분까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와, 삶을 통째로 흔든 작품이기도 하네요. 나중에 살 곳까지 생각하시게 된. 네. 또 다른 질문 소개해드릴게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기주봉 배우님의 절제된 연기가 참 좋았습니다. 네, 장례식장에서 수군대는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드는 몸짓, 그리고 눈빛만 봐도 안다. 양들의 눈을 바라보며 산 시간이 길다는 대사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시나리오에는 없었는데 배우님께서 촬영 현장에서 추가하신 대사나 동작이 있었는지 궁금하시다고. 그 상갓집에서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건 굉장히 그 좀 격정적인 태도로 마무리해 보려는 태도가 있었는데 네. 그 감독의 그럴 때 나는 감독의 그 디렉팅이 참 고맙게 생각하는 절제를 만들어 주셨고 처음에는 이거 막 상을 엎어버릴 정도로 엎고 뭐 창 깨고 막 이렇게 할까를 염두에 뒀었는데 네. 이제 그것이 간단하게 이렇게 놓는 거 하나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연결을 그러니까 캐릭터의 연결이 좀 고맙게 생각하죠. 배우들은 그 좀 그 어떤 극한 태도가 나올 때는 그렇게 그거보다 더 하려면 더 하려지 절제를 잘 못할 때가 있거든. 네, 참 좋았던 기억입니다. 예, 그게 그 분위기를 한 번에 확 그 전환을 시켜야 돼서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장면으로 그 동작이 크지 않으면은 얼마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접시를 깨야 되나? 접시를 벽에 던져서 깨야 되나? 상을 엎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현장에서 근데 그게 너무 그렇게 과하게 표현하는 거는 싫어서 네. 이제 선배님한테 이랑 이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그 절제하는 방식으로 네.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하면서 그때 선배님이랑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네.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선배님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제 말하자면 아이디어를 주신 거죠.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해주셨고 그거를 이제 카메라로 잡았을 때 그게 너무 정확했던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현장에서 그 절제된 표현해 주신 것들이 영화 속에 잘 담겼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중만의 어떤 그 행동을 그 동작 정도 범위를 생각하셔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네. 또 다른 질문. 네,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강원도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 말해주세요 하셨는데 현장에서 같이 생활을 하셨으니 좀 기억에 남는 그 회식까지는 아니어도 같이 드셨던 음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음식?
네. 촬영하실 때 어떤 음식이 제일 네. PD님이 잘하시더라고요. 다 네. 잘 먹거든. 뭘 특별히 좋아요? 근데 뭐 좋았던 음식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추측해 보자면 네. 저희가 회식 때 저희가 이제 숙소로 다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첫 고사를 지내고 먹었던 백숙이 있었어요. 아, 고사 지내고 백수. 네네. 그 백숙이 맛있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아서 그게 네. 고사 때 첫 회식 겸 같이 식사를 했던 자리고 네. 고사라고 뭐 그 다음 날부터 촬영을 바로 진행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가 1년이 개봉하고 그러니까 사실 촬영이 끝나고 거의 1년 정도 지나서 개봉을 했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목장을 찾을 때 네. 네, 아마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를 듣고 저희가 아. 목장 가는 날 그 백숙을 예약을 해서 지금 이 멤버들이 다시 한번 먹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백숙이라고 추측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명이랑 백숙 검색하시면 네,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그 근방에 가시면은 백숙 기주봉 배우님 생각하면서 네, 원래 화천이 백숙이 유명해서 아, 그래요? 네, 드시면 네, 네. 맛있습니다. 네, 하천의 아름다움을 또 알려준 영화가 정말 먼 곳이기도 하죠, 진짜. 정말 먼 곳 보면서 영상이 정말 아름다워서 힐링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관객분이. 배우들의 절제된 장면 연출을 보면서 침묵의 힘을 느꼈고 감독님이 착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죠? 네. 기도훈 배우님이 감독님 착한 분 맞으신 거죠? 네. 엄청 엄청. 좀 느리시긴 하지만 엄청 친절하시고 다정하시고 약간 비슷하신 분들이 모여서 만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정이란 말 하잖아요. 근데 오늘 자리에 안 오시긴 하셨지만 강기루 배우님, 홍경 배우님 다 비슷하세요. 다 말이 없고 다 착해요. 그들이 어떻게 촬영을 했을까? PD님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네. PD님이 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 분위기가 네. 정말 조용했거든요. 조용하죠? 네, 네. 현장 촬영 그 장이 되게 조용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도 그 촬영장에 이제 생기를 네, 네. 불러주신 분이 있고, 네, 나이가 두 번째로 많으신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슬슬 좀 약간 마지막 질문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진짜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뭐 워낙 베테랑 배우님이시기 때문에 40년 연기 생활 속에서 힘든 고비가 있으실 때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내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배우로서 살아오신 원동력도 궁금합니다. 배우를 꿈꾸는 이에게 이것만은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여기 지금 관객분들 중에 또 이제 연기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신 거니 선배님으로 네, 한 말씀 해주시면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어려운데. 심지어 좋은 배우는 어떤 배우라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도 있으세요. 네. 좋은 배우는 어떤 배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것도 있어서 진짜 이 두 질문을 네, 한 큐에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배우라는 말을 써봤는데 사람 인변에 안일비 사람이 아니더라고. 근데 우자는 배자는 그렇고 우자는 사람 인변에 어리석을 우더라. 사람이라 내 나름대로 해석하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더라고.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라도 어리석은 사람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로서 살아오다 보면은 뭐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배우 비우고 또 다른 작품에서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하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끔 공연 한 작품이 끝나면 여행도 가고 뭐 이런 일들을 자주 해왔다가 느낌이 그런 뭐 그러니까 비울 수 있으면 참 이렇게 비우고 채우고 하니까 비울 수 있으면 다 비워놓고 새롭게 채우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 바보 그러니까 순수하다 이저뭐 순수하 이런 얘기 들을 때 요즘은 그래. 요즘은 옛날에는 순수하다가 그럼 나 순수하지 하려고 하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순수하다 그러면 아니 저 바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누가 말합니다. 아 그래 바보? 순수한 게 바보가 현실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누구나 제가 신의 20일에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난 세상 사람 다 배우 같아요. 그리고 다 자기 역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후배들이라고 뭐 근데 전공을 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거기에 훈련을 해야죠. 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자기 존재가 생기는 것이지. 나는 저 배우 때문에 저 배우가 못 돼가지고 뭐 이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네. 순수한 바보는 그럼 계속 하실 거죠? 네. 뭐 그래야 되겠죠. 네, 뭐 어떻게. 네. 어떻게 그래야겠지 지금도. 아니 순수가 바보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순수하다는 게 바보라고. 아,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네, 바보가 기주봉 아니라 바보. 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네. 기동훈 배우님 이런 말씀 평소에 혹시 선배 배우로 아버지 아니라 선배 배우로 해주세요? 그 평소에는 진짜 장난을 엄청 많이 치시고 아, 그러세요? 근데 네, 네. 가끔 이런 말씀을 한 번씩 해주시는데 제가 옛날에 엄청 감명 깊어서 일기에도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와, 네. 그 한 나라의 문화를 알려면 그 네. 나라의 배우를 만나봐야 네, 네, 한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네.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말이 저는 되게 배우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되게 와닿았던 말이었어요. 이 말이 좋은데요? 네. 네. 바보 얘기 말고. 네. 아빠가 한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지만 그 나라를 알려면 그 나라 배우를 알려면 그 나라를 정확한 말로 할 줄 아는다. 배우는 어느 그다음에 배우를 제일 생각하시고 배우들이 잘 놀고 싶어 흥이 많은 네. 끼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잘 노는데도 잘 알고 네. 그 나라를 알려면 그 나라 배우를 만들 그런 기분. 그만큼 이렇게 잘 놀고 그리고 그만큼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네. 된다. 네.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도 잘 알아야 하고 그쵸. 배우를 네. 하려면 그런 말씀을 되게 잘 해주셔서 되게 감명 깊게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 이 질문은 기도훈 배우님이 답변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70년대 후반부터 상업영화, 독립영화 가리지 않고 연극무대 가리지 않고 이 정확한 말로 이 정확한 캐릭터들을 구현을 하셨기 때문에 기주봉 배우를 알면은 우리 한국의 문화를 알 수 있다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해도 네, 바로 인정을 하시네요. 네, 바꿔서 얘기해.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감독님과 PD님도 한 말씀씩 오늘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렇게 오늘 그 기지봉 배우전의 첫날인 걸로 아는데 이렇게 첫날에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선배님이 그 베게트 희곡 공연하신 거를 보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그 열정과 에너지를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변치 않고 무궁무진한 어떤 에너지 이런 거를 그 공연에서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만나 뵈면은 그 안 해본 연기, 안 해본 장르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을 계속 이렇게 내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와 그 열정을 바보처럼 잃지 않으시고 바보처럼
네. 묵묵히 꾸준히 네, 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와,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40주년 때는 대타로 올라오긴 했는데 50주년 때는 정식 멤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50주년 앞으로 10년 또 앞으로 10년 있겠지만 그 사이에도 저랑 같이 하는 선배님 작품 필모에 꼭 같이 하는 작품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네. 와. 축하드립니다. 희동 배우님 또 같이 작업하실 거죠? 네. 네, 자리가 있다면 그리고 아빠고 가족이지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이렇게 한 자리에 오랫동안 네. 묵묵히 하시는 것 자체가 엄청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고 네, 되게 제가 다 영광스러운 자리여가지고 네. 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건 진짜 누구의 그 코멘트보다 가장 값지고 진짜 이런 말을 또 이제 그 같은 일을 하면서 듣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기동 배우가 딸이 아니라 배우로서 남겨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마디. 네, 하셔야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도 기주봉 배우님의 배우전으로 쭉 이렇게 역사를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작품들을 봤지, 내가 이제 빠진 건 뭐였지, 어떤 것 연기를 하셨을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아마 마찬가지로 역으로 배우님께도 이 배우전이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120편이 넘게 하셨는데도 할 작품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앞으로의 그 계획을 또 얘기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금 전에 이 박은성 PD가 내년 50주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준. 그리고 그쵸, 저도 네. 20대, 30대, 40대 이렇게 10년씩 아까 연기하는 이런 세계의 후배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과 좀 연장선상에 있는데 저는 10년씩 제가 제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껴요? 20대에 30 됐을 때 좋아 10년 또 가자. 그리고 10년 또 한번 가고 30대 40대 될 때 또 10년 가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간을 10년이면 옛날 강산 변하니까 네. 한 번씩 변화 이렇게 그런 각오를 제 배우로서 개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약간 그런 거군요. 마블 사가처럼 기주봉 시네마틱 유니버스 같은 게 있으면 10년 단위로 새로운 어떤 국면이 펼쳐져요. 그래도 되죠. 네네. 네. 끝인가요? 끝. 네, 오늘은 끝나지만 이 기획전이 지금 오늘부터 11일까지 열려요. 그리고 또 기주봉 배우님을 볼 수 있는 시간들도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작품들도 이번 기회에 또 한꺼번에 보시면은 지금 활동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배우님의 그 세계를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좀 약간 증인들과 함께 증언 토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좀 재미있으셨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큰 박수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